오늘 사이코파이의 기초 2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한다. 자, 2강에서는 앞서 얘기했듯이 글자색하고 배경색 변경, 그 다음에 문자 자극 위치 변경, 그 다음에 키보드를 이용해서 자극 넘기기까지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우선은 배경을 흰색으로, 그 다음에 글씨를 검정색으로 변경하는 일을 한번 해봅시다. 뭐 기본적으로 회색 바탕에 흰색 글씨도 뭐 무리 없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실험 같은 경우는 이 배경색을 달리하거나 또는 이제 글자색들을 달리하는 실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좀 가깝게 얘기하면 스트록 과제 같은 경우도 이제 글자색이 변경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경색과 글자색을 한번 변경하는 실험 속성을 한번 봅시다. 우선 여기 배경색의 변경은 여기 톱니바퀴를 먼저 클릭 한번 해보죠. 클릭하면 이 팝업 창이 뜹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제 스트록 테스트 프로퍼티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앞서 1강에서 아마 언타이틀로 저는 저장을 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장한 이름의 프로퍼티가 속성 창이 뜨겠죠? 팝업 창이 뜨면 여기서 스크린을 클릭합니다. 스크린을 선택하면 여기에 보면 밑에 여기 보면 컬러가 뜨죠. 요게 이제 그 배경색의 컬러를 의미합니다. 배경색의 컬러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RGB의 값들을 알면 여기다 그 RGB의 속성값, 숫자 값을 써주면 되는데 물론 이제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많겠죠. 자, 그러면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요 클릭을 합니다. 이걸 3번 여기 컬러를 선택해서 클릭을 하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그죠? 오른쪽에 일반적인 자주 사용하는 색깔들이 떠요. 이제 배경색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색깔들 각각 색깔들의 RGB 값들을 알면 숫자로 조정해 줄 수도 있고요. 그걸 모른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여기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목적은 배경을 흰색으로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럼 밑에 W 쭉 가다 보면 밑에 화이트가 있어요. 화이트. 그렇죠? 화이트를 클릭하고 여기서 인서트를 눌러주면 됩니다. 화이트를 클릭하고 인서트. 됐죠?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다른 색깔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전 좀 이따가 스노우 색깔 한번 해봐야겠네요. 여기 스노우도 있고 바이올렛, 그죠? 뭐 화이트 스모크, 그죠? 흰색 담배 연기, 뭐 옐로우 그린, 색깔 이쁜 거 많네. 전 나중에 좀 더 해봐야겠네요. 어쨌든 지금 목표는 화이트니까 화이트를 클릭하고 인서트 눌러주고 이제 오케이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배경색은 화이트가 된 거예요. 배경색은 화이트가 된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글자색을 바꿔줘야겠죠. 만일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누르면 파티시페이트 참가자하고 세션 창이 뜨겠죠? 입력하면 그냥 흰색 화면이 나올 거예요. 왜? 아까 우리가 글씨를 흰색으로 기본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흰색 배경에 흰색 글씨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자, 그러면 글자를 나오게 하려면 이제 글자 색을 검은색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텍스트 이걸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팝업 창이 뜰 거예요. 그 텍스트 속성 창이 뜨겠죠? 거기서 요 어피어런스를 클릭합니다. 어피어런스를 클릭해서 요 foreground 컬러, 그렇죠? 전경의 색깔을 클릭하고 여기서 지금 기본은 화이트로 되어 있죠? 아까 기본은 이제 그레이의 화이트잖아요. 배경은 그레이, 글자는 화이트가 되어 있으니까 기본 창 속성이니까 여기서 또 역시 여기다가 이제 블랙 영어로 써줘도 됩니다. 블랙 영어로 써줘도 되는데 우리 요거 한번 눌러봅시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클릭하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B의 블랙이 있죠. 그죠? B의 블랙을 클릭하고 인서트를 눌러줍니다. 선택. 됐죠? 하고 나서 실행 누르면 그 참가자하고 세션이 뜨겠죠? 거기다 값 입력하고 실행을 누르면 헬로 사이코파이가 이렇게 짠 흰색 병에 검은색 글씨로 1초간 뜨고 사라지게 되겠죠. 됐죠? 어렵지 않죠? 왠지 되게 뭔가 뿌듯하지 않나요? 저 실은 열기 해냈을 때 되게 뿌듯했거든요. 한 땀 한 땀 찾아가며 어쨌든 뿌듯했던 이렇게만 나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기까지 성공했죠? 자, 이제 글자의 위치를 바꾸는 과제를 한번 해봅시다. 글자의 위치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렇죠? 뭐 글자가 뭐 왼쪽 위에 뜨게 한다거나 오른쪽 위에 뜨게 한다거나 또는 이제 뭐 좌우로 바뀌게 뜨게 한다거나 그렇죠? 왼쪽 오른쪽에 뜨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예전에 이제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PPT를 프린트 스크린, 그러니까 PPT로 글자의 위치를 고정시킨 다음에 프린트 스크린을 해가지고 얘를 그림을 띄우는 거죠. 글자를 띄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띄우는 방법. 슈퍼랩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제가 사용했었어요. 왜냐면 슈퍼랩이 당시에 한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자극은 한글로 제시해야 되니까 한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한글 자극을 띄워야 됐고 그다음에 글자의 위치를 바꿔야 됐기 때문에 PPT로 글자의 위치를 이렇게 여기다가 지정하고 프린트 스크린에서 그걸 JPG로 바꾼 다음에 그 JPG를 슈퍼랩을 이용해서 띄우는 그림을 띄우는 방식으로 이제 글자의 위치 조정을 했었던 적이 저는 그렇게 실험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글자 위치 바꿀 때. 근데 요 사이코파이 같은 경우는 한글 지원이 됩니다. 글자체만, 서체만, 글꼴만 집어넣어 주면.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글자 자극 위치를 한번 변경해 봅시다. 이거는 그림 자극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림 자극도 이 위치를 띄우는 게 가능해요. 그것도 우리가 좀 이따 그건 나중에 이제 연결되니까 또 한번 볼 기회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글자 위치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걸 이제 그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선은 기본 아마 이 사이코파이의 기본 설정 단위, 그죠? 설정 단위가 이 하이로 돼 있을 거예요. 하이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로, 그러니까 기본 값은 여기 보면 우리가 좀 이따 바로 뒤에서 볼 텐데 이 포지션 값이 좌표 값이 x, y인데 이게 아마 0, 0으로 돼 있습니다. 0, 0 값으로 돼 있어. 이 0, 0이라는 것은 이 가운데를 의미해요. 가운데가를 의미하고 그래서 여기서 x축 요 부분이 마이너스로 제시가 입력을 하면 왼쪽으로 x값을 x값을 플러스로 입력하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그 위치가. 그 다음에 이건 y축이죠. 그래서 이 뒷부분이 y축이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값을 입력하면 위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 여기다 플러스 값을 입력하면 마이너스 값을 입력하면 이게 자극이 아래쪽으로 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숫자 값은 뭐를 의미하느냐? 자, 이미 이제 기본 설정 값은 요게 이제 풀 HD 16대 9 비율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1920 곱하기 1080 모니터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요 세로값, 그죠? 요 y축의 세로값이 1이에요. 1. 그러니까 설정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1. 그러니까 요게 1080 픽셀 값이 1. 그러니까 어떤 모니터든, 그죠? 어떤 모니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모니터가 예를 들어서 뭐 2000이다. 세로축이 2000 픽셀이다. 그러면 2000 픽셀이 1 값으로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이게 1900 가로가 이제 1920 픽셀이니까 요게 1의 비례해서 이 비례 값으로 이제 계산해 보면 1.778. 그죠? 그래서 세로축은 1, 가로축은 1.778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 여기다가 0.3 하면 1에서 여기서 0에서 0.3만큼 이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동이 되겠죠. 마이너스 0.3은 1로, 마이너스 0.3, 플러스 0.3은 1쪽으로, 플러스 0.3. 0.9 하면 거의 이쪽 끝으로, 그죠? 마이너스 0.9 하면 거의 이쪽 끝으로 자극이 제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1.778이니까 0.3 하면 아까는 예를 들어서 이걸 0.3이 한 요쯤 되겠죠. 근데 얘는 1.78이니까 이거보다는 좀 작은 값으로 값이 이동하겠죠. 이걸 이제 정확히 하려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그죠? 계산해서 자기 위치를 어디에 제시할지 좀 계산이 필요하겠죠. 그죠? 내 모니터의 값에 따라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뭐 그렇게 뭐 정밀하게 어느 위치에 특정 위치에 자극을 제시해야 될 필요가 없다면 어쨌든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죠? 실은 저도 아직 이 정도까지밖에 몰라요. 저 공부한 지 이제 2달 됐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래서 요 x축 y축, 그죠? 그래서 x축 이건 뭐 마이너스 플러스 뭐 마이너스 플러스 이건 기본이니까. 그래서 그 값을 입력해 주면 자극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아까 우리 헬로 사이코파이 문자 자극의 위치를 한번 바꿔 봅시다. 자, 우선 여기 우리가 그건 이제 텍스트의 속성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모니터 오른쪽의 문제는 이제 모니터 오른쪽의 문자를 제시하세요예요. 그러면 우선 이 텍스트의 속성 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레이아웃 들어가면 기본 값이 0, 0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기본 값이 0, 0이 돼 있을 텐데 이거를 우리가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0.3이 되겠죠. 그래서 0.3 그리고 뭐 y축 그대로 두고 됐죠? 그래서 0.3 입력해서 OK를 한번 눌러봅시다. OK 누르고 실행을 하면 여기 오른쪽에 헬로 사이코파이 이렇게 뜰 겁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위치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오른쪽에 헬로우 사이코파이가 뜬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거를 만일 이게 0.7로 해버리면 요 값을 기준해서 요 값이 잘리더라고요. 요게 헬로우 사이코 이렇게 뜰 수 있어요.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면.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값을 조정해서 한번 입력 한번 클릭 해보세요. 막 값을 입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다운되면 뭐 껐다 키면 되니까. 그죠? 막 눌러보세요. 저도 막 이것저것 막 하고 있습니다. 자, 됐죠?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그죠? 왼쪽으로. 하면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0.3을 입력하면 되겠죠. 아까 플러스 0.3 이거 마이너스값 입력하고 실행하면 이렇게 헬로 사이코파이가 요 왼쪽에 뜨게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지금 보지 않은 상태에서 요 위쪽에 그죠? 왼쪽에 위쪽에 올려보죠. 여기다 하려면 어떻게 값을 입력해야 될까? 그죠? 이쪽은 x축은 마이너스 값을 입력하는 거고 y축은 플러스 값을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0.3 플러스 0.3을 입력하면 대충 이쯤에 자극이 뜨게 될 겁니다. 됐죠? 우리가 이제 이런 실험, 요거는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 이 니센의 실험입니다. 1987년 암묵학습 실험인데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짤 실험이 바로 이거예요. 니센의 1987년 실험인데 이거는 이제 학습 심리학의 제가 강의하는 학습 심리학의 암묵학습에 나오는 실험인데 제시되는 별 위치 누르기 과제입니다. 제시되는 별 위치 누르기 과제. 그래서 조건이 두 개예요. 무선적으로 별의 위치가 나오는 조건이 있고 하나는 반복 패턴 조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별의 위치가 뭐 1, 1, 3, 4, 2, 1, 3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1, 3, 4, 2, 1, 3. 또 좀 있다가 1, 3, 4, 2, 1, 3. 또 1, 3, 4, 2, 1, 3 이렇게 별의 위치가 반복돼서 나오는 겁니다. 조건이 두 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선적으로 별 위치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별의 위치가 1의 위치가 나오면 최대한 빨리 1번 키보드를 누르고 2번 위치에 나오면 2번 키보드를 나오고 이러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반응 시간을 측정하는 과제예요. 그래서 무선적으로 별을 제시한 조건과 반복 패턴 조건의 반응 시간의 차이를 연구하는 연구죠. 그죠? 반응 시간의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입니다. 했더니 보면 여기 보면 이 랜덤 조건에서는 대략 한 350ms로 반응 시간이 줄어들지 않았죠.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반복 패턴 조건 1, 3, 4, 2, 1, 3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반복 패턴 조건에서는 점차 반응 시간이 빨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반복 패턴 조건의 사람들에게도 별은 무선적으로 나오는 거야 라고 알려줬다는 거죠. 그죠? 무선적으로 나오는 거야라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게 그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점차 반응 시간이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반복 패턴 조건에서 그 반응 시간이 빨라지더라. 그래서 혹시 이제 이 반복되는 패턴을 알아차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행에서 그러니까 우선은 물어봤어요. 마지막에 이 반복 패턴 조건에서 너 혹시 이게 무선이 아니라 반복됐던 거 아니? 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반복되는 거였어요? 저는 무선인 줄 알았는데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얘가 거짓말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복 패턴 조건에서 맨 마지막 시행 1, 3, 4, 2, 1 하고 나서 자 다음 시행이 뭐가 나올까? 맞춰봐. 뭐가 나오죠? 3이죠. 근데 맞춰봐 했을 때 사람들이 못 맞춰요. 맞추지 못합니다. 즉 무선별 조건이나 반복 패턴 조건이나 이 뒤에 뭐가 나올지 사람들이 못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내가 어떤 숫자가 어떤 위치에 별이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은 빨라진다. 이것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학습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에 저장된 정보가 의식적 자각 없이도 우리의 학습의 반응 시간에 패턴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별 위치 예전에는 이거 어떻게 했겠어요? 1987년이니까 뭐 컴퓨터를 가지고 했을 수도 있겠죠. 당시 뭐 반응 시간 적어도 이제 340ms 정도 이런 밀리세크 정도를 조사하려면 그래도 컴퓨터를 이용했겠죠.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짜려면 당시에는 아마 정말 프로그래머를 돈 주고 썼거나 아니면 그 제가 아는 교수님처럼
프로그램을 잘 짜는 이제 심리학도를 데리고 프로그램을 짜거나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한 3, 40분만 해도 이런 실험들을 짤 수 있습니다. 사이코파이를 이용해서 아주 쉽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세 번째 실험으로 이 리센 과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요런 때 이용하는 거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자극 제시 한번 해봅시다. 아까도 했듯이, 제가 사용했던 슈퍼랩에서는 한글 자극이 지원이 잘 안 됐어요. 되긴 했는데, 무척 제한돼 있었죠. 그래서 글자체도 약간 그다지 좀 어색하고. 근데, 요 사이코파이 같은 경우는 한글 자극 제시가 아주 쉽게 됩니다. 쉽게 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우선은, 아까 그 텍스트, 그죠? 여러분들 아까 그냥 이름을 텍스트로 잡았으니까 그 텍스트 속성 창을 띄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우리 1초 제시했잖아요. 1초 제시가 아니라 이번에는 10초간 한번 제시해 봅시다. 10초. 그래서 여기 듀레이션에 10초라고 제시를 하고 10초 제시 됐죠? 그리고 여기다가 안녕 사이코파이 여기 안녕 사이코파이 요걸 먼저 했나? 자, 텍스트에다가 한글 입력. 아까 헬로우 사이코파이 했으니까 이번엔 안녕 사이코파이 입력하고 나서 자극을 10초간 제시해 봅시다. 그다음에 OK를 클릭해 보죠. 자, 하고 참가자 세션 입력하고 실행 시작하면 글자가 뜨죠. 근데 뭐야? 안녕, 인형, 쌍, 쿠팡, 그죠? 인형, 사이 쿠팡 이렇게 떴잖아요. 이상하죠? 글자가 좀 이렇게 이게 좀 제대로 안 나오죠? 요 사이코파이의 기본 설정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기본 설정에서 한글 파일을 입력할 경우에는 이렇게 한글이 겹쳐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한글의 경우에는 글꼴의 설정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텍스트 프로퍼티를 클릭하고 여기 그죠? 텍스트를 마우스 클릭한 다음 여기 포매팅 그죠? 포매팅을 클릭하면 여기 폰트가 오픈 산스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픈 산스라는 글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글 글씨체를 지원 안 하는 글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글꼴, 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글 글꼴을 안 깔았다면 그 글꼴을 다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픈 소스인 나눔고딕을 다운 받았어요. 그 글꼴을 다운 받거나 또는 이제 글꼴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폰트의 글꼴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대신에 그 폰트 파일에 입력되어 있는 폰트명을 그대로 입력해야 돼요. 이게 이제 뭐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글꼴체가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글을 입력해 줘야 되고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영어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나눔 고딕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제 최근에 글꼴을 깔았기 때문에 한글로 이제 나눔 고딕 그대로 여기 띄어쓰기도 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폰트명 그대로 나눔 고딕 이렇게 입력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글자의 크기도 한번 늘려봅시다. 글자의 크기도. 우리가 아까 글자 크기가 아마 0.03으로 돼 있나요? 0.01로 돼 있나요? 아마 0.03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0.09로 늘려봅시다. 0.09, 0.09 됐죠? 그래서 이용하는 김에 글꼴도 바꾸고 글자 크기도 한번 바꿔봅시다. 0.0으로 돼 있네요. 기본이 0.05에서 0.09로 됐죠? 그 다음에 OK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안녕 사이코파이 제대로 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글꼴을 다양하게 입력해 보세요. 그다음에 글자 크기도 한번 변경해 보고, 그죠? 여기 이제 2강 배우고 나서 할 일이 되겠죠, 여러분들. 됐죠? 이렇게 하면 한글도 지원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이 사이코파이를 하면서 눈물 흘린 포인트가 됩니다. 한글이 되네. 그죠? 자, 됐죠? 자, 그다음에 키보드로 자극 넘기기를 한번 다뤄봅시다. 이 키보드로 자극 넘기기는 어떤 때 사용하냐면 보통 이제 지시문 줄 때, 그죠? 예를 들어서 실험이 좀 복잡한 경우에는 이제 피험자가 지시문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 지금까지 배웠던 건 뭐죠? 1초 있다 자극이 넘어가. 10초 있다 자극이 넘어가.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참가자들은 10초 만에 이 지시문을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떤 참여자들은 10초 만에 지시문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다 자신만의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다 이해했으면 이제 눌러야지. 누르면 지시문이 넘어가게. 그죠? 실험의 가장 기본이 인 거죠. 그죠? 그래서 키보드로 자극 넘기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나중에 반응받기도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그죠? 자극의 반응받기, 재인검사 같은 거 반응받기도 같은 방식이니까 또 한번 우리가 다루긴 할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우선 키보드로 자극 넘기기.
우선 텍스트에서의 자극 시간의 속성을 바꿔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어떻게 돼 있었죠? 아까 우리가 10초가 지나면 자극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끝나게 설정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키보드를 눌러야 자극이 넘어가게 되면 시간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봅시다. 우선은 시작 시간은 그대로 두고 여기 듀레이션을 0초, 그럼 시간 0초가 아니라 이건 아예 시간을 지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듀레이션을 0초 하면 아예 자극이 안 뜨겠죠. 시작 0초인데 끝나는 게 0초면 자극이 하면 안 뜰 거예요. 0초가 아니라 아예 이 숫자를 지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를 지워준다는 것은 끝나는 시간이 없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럼 선생님 그러면 얘 컴퓨터 이거 어떻게 끄나요? 네, ESC 키를 누르면 됩니다. ESC 키. 그래서 이대로 실행을 멈추기 위해선 ESC 키 실행하고 나서 헬로우 사이코 파이가 계속 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끌려면 ESC 키 누르면 이제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숫자를 지우면 자극이 지속적으로 자극이 제시된다. 됐죠? 지우고 이제 OK 누릅니다. 자, 이제 키보드. 그죠? 키보드를 설정해 줘야겠죠? 자, 키보드 우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10초를 0초로 지우면 여기 보면 이 루틴 창이 바뀌어 있어요. 보면 우리가 아까 여기 10초였죠? 10초였는데 이게 쭉 여기 이제 이 0.1초 단위로 바뀌었죠. 그래서 1초가 지나도 그냥 쭉 가게 돼 있다. 이거는 뭐야? 뒤에 그냥 무한대로 제시될 거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으로. 이것도 재밌게 표현됐어요. 아마 제가 본 이 사이코파이 만든 사람 이거 끝나는 거는 딱 표현이 가능한데 이거 어떻게 계속 자극 제시되는 거 어떻게 구현할까? 에잇 하면서 그냥 찍 이렇게 그은 게 아닐까. 그죠? 뭔가 디자인적으로 어쨌든 그렇습니다. 쭉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플로우의 이 루프 요것도 여기 우리가 앞에서 여기 10초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지우면 요게 이제 시간이 또 표시가 안 됩니다. 쭉 지속되는 거야. 이렇게 아마 변경이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시간 막대가 제한이 없이 지속되는 것으로 이제 변경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키보드. 여기 보면 요 키보드 오른쪽에 페이버리트 요 키보드 창을 클릭합니다. 또는 요 리스판스에서 키보드를 입력해도 되고 뭐 여기 있는 키보드나 리스판스에 있는 키보드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를 클릭한 다음에 이제 어떤 키를 누르면 넘어가게 지정을 해줘야겠죠.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뭐 1, 0 뭐 여러 가지가 돼 있을 거예요. 나는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넘어가게 할 거야. 그죠? 그래서 다른 거 지우고 여기 스페이스만 남겨둡니다. 그래서 요 allowed 키 같은 경우는 여기 어퍼스트로피 키명 스페이스 어퍼스트로피 쓰면 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나는 Q로 넘어가게 할 거야. 그러면 어퍼스트로피 Q 어퍼스트로피. 그러면 나는 스페이스 키하고 Q 키하고 W 키하고 E 키를 누르면 넘어가게 설정할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기본 설정이 돼 있듯이 어퍼스트로피 스페이스 어퍼스트로피 그다음에 콤마 그다음에 Q 어퍼스트로피 Q 어퍼스트로피 콤마 이런 식으로 그죠? 여러 개의 이 키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force end of routine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 설정이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 특정 키를 누르면 이 루틴이 끝나는 거야. 라는 것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요걸 클릭을 지우면 이 스페이스 키를 눌러도 그 자극은 계속 지속적으로 제시가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목표는 특정 키를 누르면 자극이 끝나도록 하는 게 목표니까 요거는 기본 설정으로 그대로 지정해 두면 됩니다. 그리고 OK. 됐죠? 그러면 이제 밑에 이렇게 키보드 키 리스판스 키가 쭉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네임도 내가 바꿔줄 수 있어요. 네임 요 이름은 내가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바꿔주지 않고 그대로 갔어요. 그래서 키 리스판스 하면 이것도 쭉 돼 있죠. 누르기 전까지는 얘는 계속 적용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실행 참가자 이름 세션명 입력하고 뜨면 안녕 사이코파이가 이렇게 뜰 겁니다. 그죠? 안녕 사이코파이. 아마 여러분들이 그 위치 지정을 안 바꿨으면 여기 그대로 뜨겠죠. 좌측 위에 뜨겠죠. 안녕 사이코파이 뜨죠.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딱 누르면 자극이 짠 종료가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저장해 둔 곳이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저장한 곳. 거기 보면 데이터 폴더가 있죠. 데이터 폴더. 그 데이터 폴더를 클릭하면 3개의 파일이 생성됐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실험을 여러 번 했으면 아마 파일명이 여러 개가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파일명들이 아마 지금 지우지 않고 그대로 놔뒀으면, 왜냐면 껐다 켰다 실험을 실행했다가 계속 했으니까 파일명이 여러 개가 저장돼 있을 텐데, 그 중에 맨 마지막으로 했던 실험 보면 여기가 파일이 특히 크게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CSV, 그다음에 로그, 그다음에 뭐 사이코 데이터 이렇게 파일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값을 분석할 때는 이 CSV 파일을 가지고 열어보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이 데이터 파일로 CVS. 그래서 나중에 또 열어서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다뤄볼 텐데, 엑셀로 열거나 또는 이제 맥 같은 경우는 넘버스로 열면 여기 파일이 이렇게 쭉 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스페이스 키 한 번 누른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거는, 우리가 이건 나중에 볼 겁니다. 지금 몰라도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키 리스판스 키 어떤 키 눌렀어? 얘가 지금 스페이스 키를 눌렀고, 그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반응 시간은 이렇게 뜹니다. 초 단위로 1.468608. 너무 정확한 거 아니야? 어쨌든 이게 반응 시간도 뜬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3강에서는 우리가 계열이치 효과, 요 정도만 알아도 계열이치 효과 자극 짤 수 있어요. 요 정도만 알아도 왠지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죠. 요 정도만 알아도 기본적인 순서가 고정된 계열이치 효과 실험은 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3강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네, 수고 많았습니다.